환영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제프입니다. 오늘은 1000만 관객 달성 예정인 영화 범죄도시 4편을 보기 전 알면 좋은 6가지 재미난 사실들에 대해 한번 프로젝트 해볼 텐데요. 아직 프로젝트 제프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죄도시 시리즈의 주인공이자 피지컬 최강자인 마석도 형사는 모든 범죄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서울 금천경찰서 강력일반 부반장으로서 양아치들이 함부로 설치지 못하도록 그동안 금천구 일대를 휘어잡고 있었죠. 그래서 그를 아는 조폭 간부층은 일단 그를 만나면 알아서 기고 시작했지만 꼭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친구들이 이렇게 나대다가 한 대씩 얻어맞기 일쑤였습니다. 뭐라고 이 개새끼야? 기분 안 좋으니까 가시라고 형님. 왜? 가시라고. 물론 장희수 같은 두목들도 처음에는 다 맞아가면서 배웠지만 말이죠. 들어와. 어우, 과즙 터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말로 해결이 안 되면 쥐어짜고 진실의 방으로 보내버리고 뺨싸다구를 그냥 후려갈기는, 어떻게 보면 마석도라는 인물은 완벽히 정의로운 형사는 아니었습니다. 깡패를 보고 깡패라고 말하지만 와, 깡패다. 정작 자신은 형사라는 신분을 무기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으며 조폭들의 삥을 뜯는 등 그 누구보다 깡패처럼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그의 행동이 비호감으로 느껴지기보다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원래 정의라는 것이 현실 세상에 적용하기엔 이름만 번지르르한 환상에 가까웠고, 그가 상대하는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살해하는, 애초에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들이었기 때문이죠. 작용과 반작용. 개 같은 인간한테는 개같이 대한다. 족 같은 인간한테는 똑같이 족같이 대한다. 현실 세상에서는 범죄자 인권을 챙겨준다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여기서는 주먹 한 방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니 관객들 입장에서 이 통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형사의 수사 방식을 잘 들여다보면 정석적인 방법보다 편법을 더 선호하고 조폭 사회와도 어느 정도 유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폭 출신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3편에서 서울 광수대 팀장인 장태수 형사가 말하길 마형사는 원래 20살까지 격투기 선수를 목표로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자신의 영향으로 인해 결국 경찰이 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었죠. 1편의 배경인 2004년 당시 마형사는 이미 15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였고 그 15년간의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을 잡기 위해서 그는 분명 지독해질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법 위에 서 있는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서 절차를 도외시해야 했고, 정식 절차 밟고서 수사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자꾸 설치고 다니지 말래. 차장님이 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것 같아. 너무 잘 알지.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범인 또 다 놓치지.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족족 체포하는 것보다 범죄를 이용해 더 큰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 세상에 최적화된 방법이었죠. 반장님, 아니 주사 자국이던데 못 본 척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광수대는 주장인데 쓰는 칼이 아니다. 별 달아주느니 빨대 꽂아 쓰는 게 나아. 강력범죄 수사대 혹은 광역수사대는 2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구역에서 사건이 발생할 시 광역수사를 하는 경찰 조직으로 보통 줄여서 광수대라고 칭하는데요. 원래 마석도 형사는 서울 금천경찰서 강력일반 부반장이었지만
3편부터는 서울청 광수대 1개 1팀 부팀장으로서 활약하고 있었죠. 4편을 기준으로 정리하자면 마영사는 강력계에서 약 19년을 근무했고 광수대에서는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47세 괴물 형사였습니다. 광역수사대 특성상 관할구역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넘나들면서 수사할 수 있었지만 그런 특성 때문에 부서 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죠. 아니, 우리가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광수대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진작하지. 2달 동안 뭐 했냐? 지금까지 범죄도시 시리즈에는 다양한 범죄 유형이 등장했었습니다. 2004년이 배경인 1편에서는 조선족 조폭과 연관된 패권 싸움과 살인 사건을 다뤘고 2008년이 배경인 2편에서는 베트남 납치 사건을 기반으로 한 연쇄살인을 다뤘으며 강혜성입니다. 2015년이 배경인 3편에서는 야쿠자와 얽힌 신종마약 하이퍼를 소재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4편의 배경은 2018년도로 공식 시놉시스에 의하면 마석도 형사는 배달앱을 이용한 마약 판매 사건을 수사하던 중 수배 중인 앱 개발자가 필리핀에서 사망하게 되고 그 사건이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밝혀졌죠. 이번 작품에서 새롭게 등장한 메인 빌런은 총 2명으로 특수부대 용병 출신의 백창기와 IT 업계 천재 CEO인 장동철이었습니다. 둘은 서로 동업자 관계로 현재는 대한민국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을 장악해 더 큰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성장 방법은 악랄하게도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납치와 감금, 폭행과 살인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었죠. 새롭게 부상한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의 이름은 황제카지노로 백창기는 황제카지노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런 불법적인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제작 보고의 인터뷰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백창기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잔혹한 살상행위로 인해 퇴출당했다고 했죠. 범죄도시 시리즈 제작사 BA 엔터테인먼트의 장원석 대표는 전편의 빌런들과 달리 백창기는 전 특수부대 출신이기 때문에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잘 싸우는 빌런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배우 마동석은 아찔한 인터뷰에서 전투 실력 자체는 백창기가 마석도보다 투수 위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인 장동철은 황제 카지노에서 브레인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그는 온라인 도박 운영과 인터넷 마약 거래, 암호화폐 채굴과 코인 상장 로비 등 사이버 범죄에 능수능란했죠. 제작 보고의 인터뷰에 따르면 장동철은 액션을 1도 하지 못하는 빌런이라고 하며 본인이 악행을 너무 많이 저지른 나머지 이제는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백창규와 동업자이지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여담으로 배우 마동석은 그동안 시리즈 빌런들을 동물들에 비유해왔는데 장채는 호랑이, 강혜상은 사자, 주성철은 늑대, 리키는 독수리 같다고 말했고 뉴페이스인 백창기는 흑표범, 장동철은 독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범죄도시 시리즈에는 항상 토막살인, 시체 유기 같은 잔인한 범죄가 등장했지만 이를 조금이라도 상쇄할 코미디적 요소도 항상 동반되었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3편의 쿠키 영상에서 예고한 것처럼 장희수가 다시 등장했죠. 조선족 캐릭터인 장희수는 1편에서 원래 이수파의 수장이었지만 점차 마석도에게 길들여지면서 순해진 인물로 지금은 마영사의 뒤틀린 사이드킥이자 완전한 개그 캐릭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또 못 살게 구네. 시끄럽고 전화하면 빨리빨리 받아. 알았어? 가자. 개새끼네 진짜. 이씨. 불렀냐? 아닙니다.
마석도와 장희수가 티키타카만 했다 하면 관객석에서는 웃음이 빵빵 터지니 그를 다시 안 데려오는 것이 더 이상할 지경이었죠. 여담으로 지금까지 장희수는 마석도에게 반존대를 써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재밌게도 그는 마석도와 같은 1971년생으로 서로 동갑이었습니다. 마영사. 마영사? 죽을라고 이씨. 이외에도 범죄도시 시리즈에는 다양한 개그들이 존재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빵 터진 개그는 바로 최종 결전을 앞둔 강혜상이 마석도에게 돈을 나누자고 제안하면서 벌어졌죠. 어떻게 좀 나눠줘? 5대5로 나눌까? 누가 오야? 사실 이런 질문은 서로 숫자가 달라야 대화가 이어지는데 누가 6인데? 네가 4. 5. 됐어. 빠져. 나 혼자 할 거야. 알았어. 마석도는 영리하게도 거절의 표현을 5대5 개그로 승화시켰죠. 자, 이렇게 오늘은 범죄도시 4편을 보기 전 알면 좋은 6가지 재미난 사실들에 대해 한번 프로젝트 해보았는데요. 애초에 이 영화는 주인공이 세계관 최강자이고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 영화는 범죄자들을 참교육하는 맛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편하게 즐기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말이야. 또한 범죄도시 2편과 3편에 이어 4편도 1000만 관객을 달성해 트리플 1000만 작품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도 아주 재미지게 보셨다면 구독과 따봉, 종소리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컴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따따따따